입시 결과를 보면 제가 요번에 아주대학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할 때 이 등급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었고 발표도 안 했어요. 다 얻어온 거지. 가갖고 다 얻어와요. 가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싸바 해서 얻어온다고. 그런데 이 등급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에이스보다는 다산이 등급대가 약간 더 높게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하더라도 분석을 할 때 다산인재가 특목고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왜 그러면 뒤로 빠지는 데이터를 합산했을 때 나온 데이터니까. 그리고 에이스가 일반고 학생들이 집어넣기에 더 좋을 수 있다. 이 등급 학업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아주대학교가 전체 데이터를 다 공개해줬어요. 네.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네네네. 단순하게만 분석할 게 아니구나. 제대로 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대학교가 빠지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와야 되는 하나의 숙제를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년치를 다 가지고 와서 조금 전에 몇 개 아까 보여드렸던 가능 등급을 저희들이 보내드렸던 겁니다. 자, 보시면 다산인재 같은 경우도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5등급, 6등급까지 빠져요. 에이스 같은 경우도 빠지는 데이터 보니까 4등급, 5등급까지 빠져요. 결국은 에이스가 됐건 다산이 됐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데 특목고 아이들은 양쪽으로 분산되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특목고 기준으로 만일 4등급 아이가 양쪽을 집어넣는다라면 중요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뽑고자 하는 인재상과 뽑고자 하는 생활기록부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등급대 숫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건 특목고 때문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들어가는 성적대, 분포대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학업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했을 때 성적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에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에이스는 전체적인 학업 성적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 전 시간으로 돌아가잖아요. 단대, 서울과학이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하려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인하대랑 아주대는 어떤 학생이 어떻게 넣었을 때 유리할까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자, 단순하게 보면요. 인하대에서는 아까 3개 전형을 말씀드렸고요. 아주대에서도 3개 전형을 말씀드렸습니다. SW는 뺐습니다. 특이한 거 한번 볼게요. 딱 봤을 때요. 여기서 교과, 비교과 균형입니다. 인하미래요. 자, 그리고 에이스인데 교과, 비교과 균형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렇게 넣으면 와 정말 좋다. 아닙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하미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이스 인재로 넣었을 경우에는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인하미래를 제대로 준비했다라. 네네네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인하미래 인재는요 왜 그러냐? 여기서 보죠. 전공성에 대한 평가를 낮게 봐요. 다산인재가. 에이스 인재가 죄송합니다. 에이스 인재가요. 하지만 여기는 전공성 평가가 되게 높아요. 전공성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전공성의 평가가 낮은 곳에 교과, 비교과를 같이 본다고 넣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나 미래 인재를 준비했던 학생은 어디를 넣어야 된다? 바로 다산 인재로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전공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서영진 컨설턴트가 아주대학교에서 2개 다산 인재와 에이스 인재에 대해서 비교를 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도표는 제가 아까 인하대학교에서 먼저 보여줬습니다. 3가지 적성부터 해가지고 인성부터 지성부터 해서 보여드린 부분 있잖아요. 학교마다 미세하게 보는 차이가 정말 잘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형을 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학교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전형의 비중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거 잘하는 아이도 뽑고 우리는 이런 거 잘하는 아이도 뽑고 이런 거 잘하는 아이도 뽑겠다라는 거예요. 맞춰서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전형을 쪼개 놓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이남일에는 저희가 봤을 때 에이스랑 다산을 좀 섞어 놓은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만일 다산이 잘 맞는 아이가 이나 미래를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안 돼요. 화살표를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방향이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다산인재 같은 경우는 교과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봐요. 근데 교과 전공이 비교과보다 학업 성적이 좀 중요해요. 얘네가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학업 역량과 자기주도성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와 비교과가 조화롭지 않은데요? 라고 하지만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데 있어서 비교과적인 부분이 좀 약하지만 그 비교과적인 부분이 전공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균형이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얘는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가 이렇게 조화롭지도 않고 전공에 대한 부분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로 가면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보세요. 이나미래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가 균형을 잡혀져 있어요. 근데 만일 이 전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한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는 교과와 비교과가 조화롭게 있다 하더라도 전공에 대한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얘가.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삐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에이스보다 다산인재가 이나 미래인재에서 넘어오기는 훨씬 좋아요. 저희가 분석했을 때. 그리고 내신 등급 때도 얘네가 학업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네. 이나 미래인재가 에이스로 가기에는 점수대가 비슷하게 동일하게 형성되지만 밑으로 가면 약간 점수대가 남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한다라면 다산인재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대신 여기서 저기로는 못 가요. 대신 저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건 전공에 대한 균형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에이스처럼 균형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전공적 합성을 살려가면서 균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교과와 비교과가 조화롭게 돼 있다라면 교과 성적 안에 전공에 대한 전공 학업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돼 있을 거고 그걸 갖고 다산으로 오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학업 성적이 아까 등급대 합격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네. 대신 이쪽은 인재상이 균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나 미래인재랑은 그 균형에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보단 다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이제 평가할 때 미래 인재 넣는 학생들이 이게 에이스 인재로 넣는 경향을 많이 봐서 저희들이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여기서 다산 인재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혹시 우리 학생 생기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1, 2학년 때 다양성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3학년 때 핵심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전공을 확실하게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다산 인재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 없다라고 봤을 경우에는요. 교과 전공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고 다산 인재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등급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 내가 혹시 최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오히려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죠. 네. 왜 그러냐면 교과 등급대가 여기 합격 라인에 2등급대 아이가 여기 중후반 맞춰서 교과 최저 맞추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고 네. 다산인재 생기부가 두 가지 방향이에요. 아까 윤프로님이 말했던 이제 1학년, 2학년 때 다양성을 통해서 3학년 때 어떠한 전공성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을 잡는 아이 아니면 1, 2, 3학년 계속 똑같은 아이 이렇게 좀 전공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잘 보시면 교과에 대한 비중이 높고 비교과에 대한 비중이 좀 낮아요. 성적에 대한 어떠한 균형을 통해서 전공학업보다는 성적의 균형을 중요시하고요. 리더십적 평가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면 교과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다산인재로 가면 좋겠네요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장 추천에서 말하고자 하는 성적에 대한 균형은 에이스에 더 잘 맞고요. 에이스는 인성이나 학생들의 어떤 리더십, 팔로우십 같은 거를 평가를 좀 해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잘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에서는 솔직히 인하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생각보다 리더십에 대한 공동체 의식적 어떤 리더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다산인재보다는 에이스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학교장 추천은 또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이제 교과, 비교과 중에서 교과 부분을 더 많이 본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이
전형이 에이스 인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교과 비교과 비슷하게 본다고 했고 여기는 교과를 더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전공성에 대한 평가가 좀 낮게 형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종합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장 추천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쪽 에이스 인재로 교차 지원하는 부분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가 이 두 대학교를 해드리는 게 보통은 이제 전형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형만 딱 두고 보면 교과 비교과 균형, 성적 균형, 교과 많이 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보통 학부모님들은 대학 라인을 구성하는 경우가 네, 그렇죠. 많은데 예. 그 나머지 것들을 분석했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꼭 미래 인재가 에이스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다산 쪽으로 갔을 때 더 유리한 생활기록부가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은 그냥 최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따져볼게요.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그럼 등급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네. 일반고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미래인재는 2등급 때는 중과까지 가능. 초중후 네, 후까지도 해볼 예, 만하고, 가능합니다. 최저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학교장 추천은 2등급 때 초중반, 교과 전형은 최저 맞추면 3까지. 네. 학과 잘 선택하시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뭐 6등급까지도 가능합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요. 에이스 같은 경우는 2등급 때 초중, 예, 한 중반 정도, 2등급 때 중반, 후반, 저는 초까지만 보는데. 다산도 2등급 때 중후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에이스랑 다산은 등급은 똑같아요. 저는 보는 눈이,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졌어요. 조금 똑같아요. 전에 예, 보여드렸잖아요. 비슷하게 형성되는 대신 거. 어떻게 우리 아이가 성적을 2등급 때 중반을 만들었냐가 전 중요해요. 네. 이제는. 그리고 교과 전형은 1등급 때 중후반에서 2등급 때 초중반은 나와야 돼요. 초반은 나와야 돼요. 초반. 그렇죠. 중반도 안 돼요. 네. 그냥 2등급 때 초반 정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중반을 노릴 수 있는 학과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아까 통계학과 같은 거예요. 인하대학교 통계학과가 빵꾸 그렇죠. 찾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네, 빵꾸를 찾는다는 거. 만약 어떤 컨설턴트가요,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미달 잘 찾으니까 미달 한번 찾아드릴게요. 하? 이런 사계, 이해가시죠? 그렇게 컨설팅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일단 최저에 대한 부분들, 얘네는 충족률이 엄청 높고요. 네네네. 낮아요.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생각보다 같습니다. 이남일의 인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단 받았을 때요, 교과를 받았을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수능을 맞출 수 있을기에 넣을 수 있을까. 올해도 아마 진짜 올해 마지막도 실험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한번 변화를 주지 않을까요? 일단 2020 발표 났으니까 20들도 발표 났으니까 한번 체크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대로 가고는 있는데 혹시라도 요즘 또 변화가 많잖아요. 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일단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그러니까 대학교가 변화를 줄 때는 이제 바로 앞을 보고 주지는 않거든요. 네, 좀 멀리 보고 계속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전형은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학부모님 학생들아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학교가 너네들을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자식분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떠한 기준선을 갖고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에 맞게끔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우리 아이한테 적합한 전형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지원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시면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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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이에요. 그러면 같은 2등급이 나왔다라면 우리 아이가 만약 2등급이에요. 어디 놓치려는 거죠. 3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비교과랑 이렇게 좀 가는 쪽이 낫겠죠.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같은 등급끼리 있었을 때 그 등급 아이가 어디를 지원했을 때 훨씬 유리한지 우리 아이가 3등급이에요. 그러면 학업이 좀 부족하더라도 학교가 뽑고자 하는 선발의 어떠한 기준을 잘 맞출 수 있는 생기부가 어디에 맞는지 그래야지 약간이라도 학업을 좀 쫓아가기 위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요즘 대학교를 2개씩 막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뭐 모집 요강만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모집 요강만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좀 더 잘 찾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대학교를 좀 비교 분석하다 보면 그리고 오늘 보신 이 방송을 가지고 전에 제가 찍었던 단국대학교랑 서울과기대학교를 보시면 또 응용을 하실 수 있고 아 연결고리가 또 그렇게 형성되는구나. 왜? 대학교는 뽑는 스타일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개의 대학을 같이 분석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간혹가다가 다른 학교를 약간 낮춰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두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또 상대성에 대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받다 보면 같은 레벨에서 이제 대학을 선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컨설팅 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럼 필요한 부분이 뭘까? 정확하게 정보를 좀 드리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두 개 학과를 비교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요. 두 개 학과가 아니고 두 개 학교를 비교 분석해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단 이번에는 혹시 6월 모평 가지고 최저를 결정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9월까지 좀 보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랑 인하대학교는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제 또 두 개 대학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안 정했어요 아직. 네, 안 정했습니다. 저희 요즘 그거 정할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이우성 대표님이 되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서 전화를 미친 듯이 받아. 정말 회의를 못하겠어 아주. 나 정말 나 정말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조교들 다 불러낼 거야 이제. 그리고 오늘 일단 오늘 인하대학교랑 아주대학교 그리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두 개의 대학교 좀 비교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학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또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있으세요? 그러게요. 저도 경기대하고도 해놨는데 녹화 방송을 지금 찍지를 못했어요. 거기 할까요? 경기대랑 가천대학. 나 해놨는데 지금. 그래? 다 준비해놨는데 지금 가천대학. 수도권의 자존심? 근데 생각보다 가천대하고 경기대가요 되게 안정화되고 있어요. 일단은 가천대학교랑 경기대학교를 비교하는 걸 저는 가천대를 무시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천대가 너무 이제 전형을 많이 만들어놔서 진짜 학생들에 대한 다양성을 좀 많이 열어놨죠. 그러니까 분석만 잘하면 오히려 가천대의 전형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곳을 갈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의견을 듣고서 부모님들이 필요한 부분 방송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1대1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 늦은 시간까지 라이브 방송 끝난 게 아니구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1대1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